자, 이제 시장 얘기도 이어서 해볼 텐데 테이블앱스 케빈강 대표님 모실 거고요. 금양의 박순혁 이사까지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테이블앱스 케빈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예고해 주신 것처럼 GPT 저는 좀 생소한데 이게 그렇게 핫하다고요? 네, 이게 네. 작년 말에 12월 말에 오픈된 서비스인데 네.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해요. 네, 제 최근에 본 이래로 제일 핫한 뉴스인 것 같아요. 핫하다. 어느 정도예요? 이게 정확히 그리고 뭡니까?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은 아니에요.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왕창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정확히 써 있진 않아요. 원래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찾은 거는 이 뉴스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GPT에 했는데 네. 1 빌리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2조, 1.3조 한 거잖아요. 이게 19년도에. 근데 그게 진짜 스마티스트, 제일 좋은 투자였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1월 7일자 뉴스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했나?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을 때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딥마인드가 나오면서 머스크랑 그다음에 샘 알트만 뭐 이런 Y 컴비네이터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창업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비영리 단체로 인공지능이 잘못되면 이제 뭐 인간들에게 피해를 준다. 터미네이터 나온다. 그래서 네. 딥마인드에 대항을 해서 그 딥마인드는 알파고 그 이세돌 바둑 이긴 네네네. 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건 네. 구글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비영리 단체로 만들겠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비영리 단체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오픈 AI라는 게 회사 회사예요. 이름이죠. 회사 이름이에요. 네. 연구소 이름이에요. 네. 연구소. 딥마인드도 회사 이름이고.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구글이 샀던 것 같아요. 제 오케이. 기억에. 예, 예, 예. 그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회사를 비영리 단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돈 받고 안 할 거고 모두 다 오픈 소스로 할 거고 막 이러면서 또 막 뻥 뛰어서 했었어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1빌리언을 줬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투자 자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 챗 GPT가 뭐냐면 챗으로 물어보면 얘가 답을 다 해주고요. 글도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코딩도 해줘요. 아, 챗으로 네, 물어보면 물어보면. 인공지능이네요. 네, 인공지능, 답- 그러니까 답을 자비스예요, 자비스. 아. 우리가 그 딱 그 어벤져스 보면은 네네네. 이제 아이언맨 보면 나오는 그 자비스 맞아요. 있잖아요. 그 자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구글이나 뭐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데 구글에서는 나머지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주잖아요. 네. 얘는 모아서 글로 써서 나에게 설명해줘요. 네, 말- 진짜인 것처럼. 들려도 주고 써도 주고. 뭐 완성형으로. 읽으라 그러면 완성형으로. 그래서 레포트 쓰는 것까지 다 써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중고생은 이제 아예 못 쓰는 걸로 금지를 시켰고 대학생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써보셨어요? 네, 저는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크린 네. 캡처로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그 물음표가 저희가 생겨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했나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네네. 네. 그랬더니 걔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오픈 AI에 투자를 했는데 2019년도 12월에 오픈 AI 1억 불 투자했고 근데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는 투자였다. 근데 이건 자금 축적을 위한 거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글로 나와요. 그 오픈 AI가 지금 답한 거예요? 답한 거예요. 물어봐서. 네, 물어봐서 얘가 답한 거예요. 그다음 밑에 한국어로도. 네, 한국어로. 근데 조금 답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영어로 물어봤더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아. 그래서 그리고 물어볼 때마다 답이 바뀌어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말이 바뀌는 것처럼 얘는 바뀌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쓰지 않아요. 아 물어보는 그 내용은 같으나 내용이 비슷한데 포맷도 바뀌고 좀 설명도 좀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말할 때 섞이잖아요 좀. 그러니까 그렇죠. 물어보는 사람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따라서도 있겠네.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기도 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 같은 더 사람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하면 구글은 똑같은 걸 찾아주잖아요. 네. 얘는 아닌 거예요. 섞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거 나오면서는 여러 번 물어봐라. 그래서 그 중에 틀린 것들도 있고 있으니까 자기가 조합해서 자기가 새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파트너십이다. 그리고 파이낸셜 인베스터는 아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나와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안 가지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는 오픈 AI라는 회사는 비영리 법인이 맞고 계속.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빌리언을 투자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푸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리 단체를 밑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배 투자한 돈의 100배를 캡으로 하는
영리 단체를 밑에 만든 거, 영리 회사를 만든 거예요. LP, 리미티드 파트너스로 만들어서 네.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는 영리법인으로 만들어서 이 코드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회사를 가치를 지금 그러니까 290억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6조. 6조. 그러니까 그냥 30빌리언, 30빌리언. 원래 1빌리언 투자했는데 지금 30빌리언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1빌리언이 몇 퍼센트인지 뭐 이런 건 네.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완전하게 지금 좀 이제 베일에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리법인이 밑에 생겼다. 리미티드 파트너로. 근데 그 위에는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가 있다. 뭐 이 정도가 지금 제일 확실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회사의 가치는 약 35조 정도 된다. 네. 네. 그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챗으로 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주식 어떻게 돼 이런 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 솔직히 내일 올라가 내려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뭐라 대답할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 주식 가격 1개월 뒤에 주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얘가 얘기한 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지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상황,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걸 예측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아우 완전 정답을 얘기하죠. 예. 하나만한 말인 거죠. 그렇죠.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키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골드만삭스가 2023년도 나스닥 전망을 한 거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결국 골드만삭스가 이런 거 모아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걔네 사이트가 해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결국 컴플라이언스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컴플라이언스조차도 학습을 한 거죠.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정리를 테슬라 관련 주식 레포트를 정리해줘 이런 거는 좀 해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심층됐던 걸 1, 2, 3, 4 써가지고 카테고리 만들어서 아, 자세한 건 여기 가서 봐라. 여기서 봐라 하면서 이렇게 예약된 걸 쏙 썼어요. 그래서 맨 밑에는 주식 리포트는 이건 일부 예일 뿐 주가 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와 이거를 쭉 써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솔직히 종목 얘기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가 오른다더니 왜 안 올랐어요? 그렇죠. 그럴까 봐. 너 그냥 인공지능 틀렸어. 이런 걸 다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와 그것도 무서운데.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20일 날 발표되자마자 구글에서는 코드 제로라는 게 발령이 됐어요. 코드 제로가 이제 비상사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발령이 돼가지고 구글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시장과 이 검색 시장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드 제로가 발령이 리얼로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구글 챗 때문에 코드 제로 발령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서도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물론 구글도 AI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딥마인드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원래는 이런 책 같은 것도 구글도 만들었었대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슈로 왜냐면 이제 뭐 성차별 발언 뭐 그런 거를 우리나라도 이루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있었잖아요. 챗으로 한번 하는 거 있었거든요. 카카오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그걸 뭐 데이터를 카카오 챗 하는 데이터를 썼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였는데 얘는 지금 GPT가 어쨌든 그러니까 제너럴 인공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얘한테. 그러니까 그걸로 학습된 애가 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AI보다는 조금 더 지금 상위 버전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GPT 1.0부터 지금 이거는 3.5로 만든 거래요. 네. 그래서 이게 4가 된 게 나오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고 지금도 이미 챗 GPT를 가지고 이제 그 에세이 쓰는 숙제들은 다 할 수 있대요. 이거 글을 써줘라고 얘기하면 어색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네. 그러니까 특히 영어는 완전하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해줘. 또는 뭐 그때 제가 본 유튜브에서 예제는 그 도교에서 얘기하는 도덕과 크리스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도덕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써줘. 이런 거를 해주는 무서운 느낌이에요. 그거 귀에다가 이렇게 꼽고 시험 보러 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못 뽑게 하겠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벌써 미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못 쓰게 막았어요. 예. 못 쓰는 걸로. 그래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숙제를 다 해주는. 이제 앞으로 네. 그거 꼽았는지 안 꼽았는지 조사하는 기술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 바둑에서 그 난리 난 거 아세요? 바둑에서 그 한 명이 그 꼈다고 지금 의심 받아가지고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AI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이 챗이라는 접근성이 네. 상당히 좀 완전, 네. 가깝게 느껴지게 가깝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살아있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 발언을 해요. 네. 한번 써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저기 뭐야 무슨 영화에만 많이 나오던데 진짜 나오고 이런 거 있으면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애들하고 결혼한다는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그 허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너에게 맞춰진 형태의 대답을 해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말 남자한테 자비스 같은. 네, 자비스 같은 헐처럼.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챗 GTP가 내용은 좀 알겠는데 네. 이게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 이거는 이제 그나마 그 블룸버그 뉴스예요. 챗 GPT가 이게 너무 뜨니까 이거 매직 아니야 이러면서 노 매직 블릿이라고 네. 이걸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그 창 솔직히 구글한테 다 밀려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억지로 지금 윈도우 깔려가지고 걔가 네. 자꾸 올라서 짜증나잖아요. 예, 저는 잘 지우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지워야 되는 이렇게 상황이 얘기를 그래서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얹어진대요. 아 빙에. 빙에 얹어진대요. 아, 그래서 저걸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다. 완전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다 이걸 크롬에서는 안 나오나? 크롬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검색 엔진이라는 것 자체의 서비스가 확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난리를 친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에서의 가장 핵심은 얘가 해주는 말이 100%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게 원래 모든 정보를 저희가 받을 때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를 또 맞는지 틀리는지 검사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정확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오픈 AI라는 거 원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독점을 안 하기로 했던 건데 밑에다 만든 다음에 지금 이제 사용료를 받아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 사용료, 오픈 AI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점은 아니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이제 이슈인 거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매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윤리적 우려가 있다. 항상 이런 예, 얘기는 예. 네. 결국 인공지능이 나오면 윤리적 우려가 계속 들잖아요. 아, 결국 그냥 제 느낌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저쪽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네.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 같네요. 무슨 1,700억 개? 뭐 이런 팩터가 들어가서 만들어서 얘가 지금 이걸 돌아가고 있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비용이 1빌리언을 쓴 돈이 진짜 그냥 없어지는 돈인가 봐요. 써서. 그 GPU 이런 거 들어가서 쓰는 하드웨어 비용, 뭐 데이터 비용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걸 카피할 수 있는 애들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약간 이제 사업적으로 돌리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제가 잘 되면 우리 다른 얘기 좀 하면 제가 트레이더 돼서 트레이더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퀀트 트레이딩하고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예. 챗 GPT가 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뇌피셜인데 네. 저는 이제 애플이 소비자 정보 동의 안 하는 거 되면서 메타 망가지고 메타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광고 시장이 바뀐 거거든요. 정보가 그렇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예. 그러면서 나머지들도 난리치면서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데서 OTT들이 약간의 광고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구독 모델로 바꾸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네. PPL 광고도 들어가면서 그러면 네. 다시 우리가 옛날에 TV 광고 보는 것처럼 결국은 광고를 보면은 상황으로 다시 바뀌는데 거꾸로 검색하면서 광고가 뜨는 거였는데 네. 답안지를 제가 줘버리니까 광고할 곳이 뭔가 어딘가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시장이 좀 바뀌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런 챗 GPT 같은 거 말할 때 중간중간에 광고 섞어서 걔가 말할 수도 있고 머리가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입장에서는 좌우지간 검색 광고 시장은 분명하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구글은 당연히 코드 제로가 뜨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얘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 주식 매매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 주식 매매를 통해서 수익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강 얘가 대표님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얘가 대답한 게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자동거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수집한 데이터는 뭐 블라블라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뭐냐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거의 정치인 수준이네요. 와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A도 아니고 B도 아니게. 근데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두 개 중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이제 뭐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못 벌고 있죠. 저 질문을 치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네, 올라옵니다. 실시간으로 답이? 올라와요. 다 우리가 말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 아나운서가 빨리 없어질까요? 트레이더가 빨리 없어질까요? 내기를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아나운서도 곧 바뀔 것 같은데 트레이더도 바뀔 것 같네요. 지금 보면 이제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되게 유행이잖아요, 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인공지능 가지고 하는 게 퀀트 트레이딩인가? 이런 이제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물었어요. 퀀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랬더니 결국은 수학적 방법과 기술을 활용한 거래 기법으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나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측하지 못한 시장 변화에 취약해. 이런 말까지 얘가 써요. 아나운서 트레이더보다 더 먼저 없어질 사람들이 마켓 코멘트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네요. 마켓 코멘트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정리해서 마켓 코멘트는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 코멘트 하는 사람부터 다 없어지게 생겼네. 원래 지금. 처음에 뉴스에서 다우존스나 이런 이제 로이터 뉴스를 로봇이 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말들이 많았잖아요. 스포츠 기사랑 이제 주가 올랐다 내려갔다는 로봇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 시장 올랐다 내렸다는 이제 특별한 거 없으니까 내용이 숫자만 가져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로 쓰면 이제 뉴스 쓰는 말도 거는- 하니까 네. 이제 강 대표님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AI 하나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뭐 물어보면 없어 되네. 그냥 막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이게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얼마나 이제 발전을 하려는지 또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이 되면서 그렇죠. 어떤 또 구체적인 문제들이 생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크니컬이 굉장히 발전했다. 네, 굉장히 됐고 가장 지금 핵심적인 거는 자세하게 딥하게 물어볼수록 더 정확한 답이 나온대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게 12월 20일 날 나와서 그래요. 예. 이게 진짜 얼마 안 됐네. 네, 지금 며칠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질문도 있었지만 네. 이 오픈 AI라는 게 다른 데보다 지금 차별화가 좀 돼 있어 보이는데 이런 차별화가 이렇게 갑자기 팍 된 서비스를 주는 거죠. 서비스를 자기네들이 개발만 하고 우리는 그게 개발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이거를 서비스로 푼 거예요. 이게 지금 100만 명 이상이 벌써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100만 명 막 이렇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진짜가. 오픈 AI네. 원래 처음에 만들 때 회사 자체가. AI를 오픈해서 네. 하겠다였는데 이제 근데 비판이 많죠. 왜냐하면 갑자기 돈 버는 걸로 바꾸고 코드도 공개 안 하는 걸로 다 바꿨어요. 그 리미티드라는 오픈 AI 리미티드 파트너스에서 그걸 다 가지고 그걸 이제 돈 버는 데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이 GPT도 유료예요? 아직은 유료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다가 쓴 다음에 우리가 유료로 바꾼다 그러면 안 쓰겠냐는 거죠. 그거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뭐 예. 다른 것도 다 항상 이렇게 했죠. 항상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적응을 그러니까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다 도와주게끔 만들어 놓고서 한 달에 뭐 10만 원 내라 그러면 안 내겠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돈 은근히 많이 내요. 살살살. 가만히 보면 처음엔 살살 안 점점 냈었는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처음엔 안 냈었는데 이제 처음에 안 냈었는데. 이제는 얘 없이 못 사니까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 그 질문은 사실 뭐였냐면 이게 경쟁자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요. 딥마인드에서도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구글 쪽에서도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예 카피 떠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AI라고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온한 느낌, 소유한 느낌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퀀트 트레이딩, 인공지능이 돈을 벌 수 있는가? 얘가 얘기했듯이 벌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도 벌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네네. 그건 마찬가지다. 그 전에 지금 퀀트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특히 AI가 하는 거 예전에 그냥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트레이더들한테 나도 이거 샀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말고 본인이 그냥 기계가 막 트레이딩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뭐 거래량이 뭐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던데. 그 엑스큐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예. 주식 매매하는 알아서 거. 직접 그러니까 하는 지금 실제로 제가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그 물어봤더니 그 퀀트 트레이딩은 뭐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퀀트 트레이딩은 통계적 모델,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고 파는 프로세스를 가진 거다라는 네. 게 이제 요약이에요. 얘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한 것도 길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를 또 요약을 해봐야 돼요. 네. 그 정도로 길게 얘기해요. 엄청 빠르게.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뭐 잠재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얘가 얘기를 하냐면 이 퀀터티브 그러니까 퀀트 트레이딩은 레버리지를 사용이 포함될 수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통 퀀트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되게 높은 이길 확률이 높은 걸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꾸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예, 뭐 예. 파생상보를 하겠죠. 그렇죠. 파생으로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도 하고 있다는 걸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게 규칙을 만들고 모델을 만드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 전에 우리 AI 기반으로 하는 퀀트 트레이딩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네. S&P만 보면 네. S&P 매일매일 거래되는 양의 뭐 절반이 넘는다 뭐 이렇게 7, 80%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7, 그게 이제 AI가 뭘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주문을 내는 AI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주식 주문을 할 때 VWAP,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네네. 그러니까 네. 거래량 가중 평균으로 매매를 해줘 이렇게 네. 주문을 내면 네. 사람이 트레이더가 이제 잘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그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그거보다 잘하게 그렇죠. 한 번만 누르면 한 돼요. 번만 눌러놓으면 기계가 이제 네. 시간 볼륨 알아서. 거래되는 거 네. 따라 다다다다닥 네. 나가가 그런 걸 기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들어와서 80%인 거지 의사결정을 하는 80%가 아닌 거예요. 의사결정은 얼마나 될까요? 의사결정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느낌상? 의사결정으로 돈을 번다는 검증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지금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고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매매 로직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제가 네. 이제 넣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을 내는 거. 네. 사람이 주문을 내는데 원래 사람보다 잘 잡아. 네. 이거는 이제 대충 검증이 돼가고 있어요. 예, 그건 잘 잡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트레이딩 영역이 있는 예, 거고 예, 예. 그 다음에는 진짜 이제 운용 영역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의사결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라고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 뭐 AI 뭐 펀드 어, 매니저 뭐 이런 많잖아요. 것들. 그런 것들 예. 되게 회사도 많아졌고 예, 예. 근데 대부분 뭐 ETF 자산 배분 펀드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은 돼가고 있으나 그 성과가 포트폴리오로 가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얼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더 들어가서는 트레이딩 로직을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네. 창업한 회사도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트레이딩 로직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퀀트 트레이딩 리서치 회사라고 이제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퀀트로 만들었다고 해서 얘가 100% 아까 얘가 얘기한 것처럼 100%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통계나 이런 것들은 바뀌잖아요. 시장이 바뀌면 네. 시장 참여자도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저는 물음표를 던졌던 게 그러면 이 퀀트 트레이딩의 수익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규칙을 찾아서 그렇죠. 규칙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퀀트 트레이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규칙은 어디서 나왔을까? 뭐 그것 그냥 또한- 예전에 했던 패턴이 이어진다는 학습? 거죠. 그런데 그 패턴은 왜 생겼을까라는 거죠. 네. 더 네. 깊게 가서 저도 이제 더 찾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뭐 뇌피셜이기 때문에 100% 정답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든 결론은 결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매를 하지 않고 기계끼리 매매를 시키면 바이어스가 되지도 않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움직이고 막 다 같이 이렇게만 움직이면 규칙성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심리. 심리와 의사결정. 네, 의사결정. 네. 로스컷 당하는 상황으로 네. 몰렸을 때 사람들은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마켓일수록 저희가 이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기초 자산은 컴퓨터 보고 계속 인공지능 만들려고 해도 못 찾아요. 규칙이 없다고 나와요. 그렇네요. 성과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언더라잉은 되게 잘 나와요. 근데 그거의 공통점들을 보니까 개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더라. 사람. 그 사람들의 그 의사결정의 패턴이 있고 있는 거죠. 그게 꼭 효율적이 아닌 거고. 효율적이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AI가 찾는다라는 게 결국 비효율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규칙성을 갖는 뭔가를 찾는 건데 그거에 더 원천을 가보니까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규칙이 있더라. 누군가는 로스컷을 당할 때 되면 우리가 테크니컬 차트를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라고 얘기하지만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도 결국은 그 네. 레벨의 사람이 샀다 팔았다 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도 그 규칙을 찾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아무리 생각이 똑똑한 듭니다. 사람도 3명이서 고스톱 치는데 맨날 딸 수는 없는데 3만 명하고 치면 딸 수 있겠죠. 예. 그런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재밌었습니다. 같아요. 정말요. 흥미로운 그래서 한번 이야기였습니다. 챗 네. GPT 한번 들어가 보셔서 무료니까 아직은 언제 유료를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써보시는 예, 걸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일단 재미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그러게요. 물어보면 또 답도 네. 해준다니까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해봐야 되겠어요. 테이블 립스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